네,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 팩트체크 시리즈 첫 번째 진행을 맡은 박도영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님과 함께 왜 탄소 중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이제는 상식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어렵거든요. 기후위기랑 탄소 중립,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기후 위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구의 기온을 바꾸고 어떤 인간의 삶을 바꾼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은 온실가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와 인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온실효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지구에 이제 많은 공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소, 질소가 있는데 한 0.2% 정도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기체들이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해요. 이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지구에 없다면은 영하 15도, 30도 이 정도 지금 지구의 기온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얼음 행성이 되는 걸 막아주는 고마운 온실 효과네요. 그런데 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인류는 탄생한 이래로 계속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라고 하죠. 이제 석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연료들을 떼면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나온다. 두 번째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20세기 초에는 인구가 한 20억 명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80억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탄소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지구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는 거짓이라는 말도 있어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를 제가 뉴스에서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기후와 기온을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는 더웠다 추웠다 할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경향성이 매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는 2도 가까이 지금 거의 올랐거든요. 1.5도에서 2도 가까이. 이게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미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된 어떤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기후 위기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뭄이 오랫동안 든다든지 홍수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기후 위기에 포함되고 이게 지구 온난화와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파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북위 60도에 에어 커튼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북극의 추운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약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추운 기운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막 영하 20도까지 15도까지 떨어지고 오히려 북극은 따뜻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구 기온이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식량난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해수면이 올라가는, 지금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서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인류가 내뿜은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군요.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 이상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근데 텍사스는 영하로 잘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도 다 기후위기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더워지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날씨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거를 기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내뿜은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덮고 있는 이불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온도가 상승한다, 서서히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려고 하면은 개구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보통 물인데 서서히 끓어가지고 물이 올라가면은 개구리는 그냥 그 안에 있다가
기온이 올라간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상태가, 그리고 인류의 상태가 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앞으로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2050년이라고 지금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2018년에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구 표면 온도를 1.5도 내로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입니다. 그러면 실제 1.5도가 남은 게 아니라 남은 온도는 0.4도 아니면 0.3도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파른 상승세를 볼 때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탄소를 지금 줄이지 않으면은 이 온도를 지키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먼저 산업화를 했던 유럽의 국가들일 것 같아요. 미국 등 이런 서구 사회 선진국들이 많나요? 예,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먼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많이 사용한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니까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아니 우리도 이제 개발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못하게 하고 있느냐?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더 많이 감축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같이 해라, 이렇게 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설정한 상태고, 한국,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이고, 이게 단순히 자율규약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강제성이 좀 부여되고, 그거를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가는, 경제에 불이익이 가는 형태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동안 역할을 좀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어서 탄소 배출을 좀 덜 하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선진국들이 보기에는 아니 거의 G7인데 이걸 왜 이렇게 의무를 회피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평가하는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7위입니다. 그 정도니까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하고 맞먹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요한 일인데 왜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석탄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부품을 만들던 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국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끼리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우리가 모두 꼭 실천에 옮겨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박도영,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